이건 얘기했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국제관계는 물과 같다. 그쵸? 이 얘기는 뭐냐? 흐름이 변할 수 있다예요. 여태까지 제가 반중 친밀 해야 된다고 여러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우선순위에선 떨어지지만 문재인의 집권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좌파죠. 문재인 이후에도 미국은 그 시나리오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자, 보세요. 한미훈련 터무니없다. 트럼프 동맹마다 북한 편들어. 뭐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조금 나와 있는데 트럼프 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해서 트위터에 날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사일을 쏜 다음에. 북한이 7월 30일 날 미사일 발사 실험했잖아요. 오늘인가 어제 또 쐈죠? 그래서 8발을 미사일을 쐈다고. 응? 8발의 미사일을 쐈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미국은 지금 북한을 규탄을 하고 북한을 조져버려야 되는데 트럼프가 전혀 비판을 안 하네.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특히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반면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떻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우파들 트럼프는 개새끼라고 개거품 물 겁니까? 어?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했다. 트럼프를 비판하고 규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 또? 어? 국제정세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어? 트럼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의중 왜 이런지 배경은 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지?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과 친해졌다. 남한을 버렸다는 걸 갖고 우파까지 덩달아서 분개를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규탄한다 개소리하고. 예? 그러면서 좌파들이 중국 공산당 당교랑 싸바싸바 해서 한국의 반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파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을 합니다. 반일 운동에. 병신들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반일 운동이 국내에 확산되면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결과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파들은 반일 프레임에 갇히냐는 거예요. 병신들이지. 그리고 왜 그러한 분석을 하냐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미친놈들이죠. 어? 트럼프가 왜 이 짓 하는지 몰라? 하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국방과학자 108명이 대규모로 승격됐답니다.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북한을 비난해야 돼요. 비난 안 하네. 자, 볼까요? 트럼프가 쓴 글. 이거는 5월 4일, 2019년 5월 4일에도 있었네. 어? 여기도 보면은 북한의 경제적 성장의 가능성을 나는 믿는다. 어? 북한 경제 성장 시켜줬다고 계속 김정은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옆에 보면은 8월 2일, 이때면 이미 미사일을 쐈을 때예요. 북한이 7월 30일 하면 미사일 쐈잖아요. 이번 미사일 발사 테스트는 싱가포르에서 협약한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존나 아름다운 말을 김정은 편 들어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뭐야 8월 10일 날 어? 북한이 비핵화 지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써놓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 보면서 야 이거 트럼프가 이거 완전 미국 편이네 하는데 내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 그렇다?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물을 미국에 했다. 그것도 지금 한미연합훈련 이 기간에 미국의 잠수함, 각종 배들이 전투함들이 바글바글 동해안에 와 있는데 거기다가 8발의 최신형 미사일을 퐁당 빠뜨렸잖아요. 그리고서 그 미사일이 어떠한 재원이라 재원까지 공개해버렸잖아. 그쵸? 이게 적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최신 미사일 노하우를 다 공개해버렸어. 재원과 현물을 갖다 줬다고. 그랬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엽겠어요. 고맙지.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김정은 이거 미국 편이네. 지금도 이 의심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우파들은 저처럼 분석을 안 하지요. 네.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제거하자.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제거하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김정은 제거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당분간은. 왜? 김정은이가 꽤 쓸만하거든.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이 알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을 다 제공해 줬잖아. 그러니 김정은은 지금 죽일 필요가 없는 인물이에요. 오히려 살려두는 게 낫네. 내가 미국 대통령이면 그럴 것 같아. 꽤 쓸만하잖아. 협조적이잖아요. 문재인하고 다르게 협조적이잖아. 에? 근데 이 병신 같은 문재인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연금 털어서 북한 자금 세탁하는데 이런 의도적 투자 손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품 수입하면서 커미션 베이스로 중국에 많이 돈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 우리나라의 국적 세탁에 들어와서 돈 벌어서 대북송금하고, 이 모든 자금이 북한 미사일 개발로 들어가는데, 이것조차 미국은 문재인을 이용해서 한국 경제도 박살낼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예요. 그렇죠? 남한의 문재인 똥볼을 차는 거를 가만히 냅둬도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해서 남한 경제가 나빠지게 된다면 반중 친미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과 희망이 그나마 생기니까. 만약에 그게 아닐 땐 뭐가 된다? 플랜 B. 뭐다? 어차피 반미 친중하는 정권은 나라는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무너뜨린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거든. 어느 쪽이 되든 미국의 입장에선 상관이 없다예요. 한국이 문재인의 경제 실패로 인해서 반중 친미 정권이 생기던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안 생기게 되면은 그냥 쭉 불경기를 유지해서 그냥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만들어도 된다예요. 따라서 남한이 반중 친미를 하는 김정은 정권에 계속 퍼주면은 북한은 그 돈 받아서 계속 국방력 강화를 하면 돼요. 왜? 나중에 미국이 중국을 칠 때 동북삼성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같이 북한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 군대가 어디 북한을 만주를 치겠습니까? 북한을 살찌워야죠. 그럴 때 남한의 돈을 미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거, 근데 또도 돼. 미국도 쓰는 거 아니잖아. 남한의 빨갱이들이 지들이 북한 좋다고 퍼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이 그 돈 갖고 군사를 강화시키면 나중에 미국이 김정은이랑 쎄쎄쎄 해가지고 중국 분열 들어갔을 때 동북삼성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라고. 야,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응? 뭐야 이게 박사님 사는 스트레스 쌀? 아니다, 양고기 쌀이에요. 제가 카자흐스탄 갔다 왔잖아요. 카자흐스탄 가서 양고기 먹어서 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예. 어디 보자. 역발상이네요, 트럼프.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CIA 국장이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왜? 미국 돈을 북한에 투자해서 북한을 키우는 거는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한의 문재인 정권 같은 빨갱이 친북 정권이 북한에 퍼줘서 그 돈을 갖고 북한을 살찌우는 건 미국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야. 왠 줄 알아요? 남한의 문재인은 친중 정권이고 북한의 김정은은 반중 정권이기 때문에 남한의 종북 빨갱이들이 남한에 있는 쌈짓돈을 박박 긁어 모아서 북한에 퍼주게 되면은 친중 남한 정권은 경제가 몰락해서 약화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반중 정권은 남한의 돈을 수탈해 가서 그 돈 갖고 힘을 키우면은 중국 정도 때려잡을 정도의 군사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일석이조 아니야. 남한의 반중 정권 무너뜨리고 북한의 반미 정권 무너뜨리고 북한의 친미 반중 정권과 힘을 합쳐서 중국 분할의 시나리오로
북한의 육군을 써먹으면 되는 거거든. 이 시나리오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응? 이 시나리오를 내가 미리 스포를 해야 돼. 이거 미국이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응? 미국 이 정책 쓰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책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미국 이거 정책 쓸 것 같다. 시나리오가 지금.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 남한 새끼들이 말 안 듣는데 모토로 남한의 군대가 움직일 걸 기대해. 북한 키워주지. 응?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남한의 우파 사람들이 반중을 피하기 위해서, 반중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반공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규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국과 북한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파가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래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반중을 하면서 북한을 비판하는 건 가능하지만 반중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해요. 이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더니 애국당 애들이 제 이 발언을 가지고 악의적인 편집을 해서 김 박사는 종북주의자는 개소리야 돼. 니들이 빨갱이야. 니들이. 왜? 니들이 북한의 개발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중을 안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 대통령 맹비난하고 발사체 무력 도발까지. 이번에 8.15 때에도 북한이 얘기했죠. 나는 문재인과 절대 협력 안 해.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이 집권 하고 나서 북한에 퍼준 대가로 얻은 선물이에요. 결국 뭐야? 기껏 다 퍼주고 욕만 뒤지게 먹었네. 왜 그래요? 문재인 친중이잖아요. 반중해야 돼요. 반중. 큰일 난다고. 에? 반중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중국 주변 국가들이 반중으로 다 돌아서고 있잖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돌아설 거예요. 조만간. 돌아서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거의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거 돌아설 겁니다. 그 다음 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홍콩, 대만,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친미라는 말만 아니지 이거 친미야. 지금 보면 김정은 하는 행동 자체가. 왜 미사일 기술이 중요하냐? 미군이 동해안으로 접근합니다. 작전을 할 때 항상. 왜냐? 서해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끼기 때문에 지중포화로 미국의 해군이 괴멸당할 수 있거든. 따라서 동해안 쪽으로 오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리산 가까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해군이 한반도에 올 때는 배로 옵니다. 배로. 그런데 이 배를 막기 위해서 중국 애들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게 뻔하거든요. 미사일 공격. 그래서 이게 현대판 카미카제라고. 일본은 과거에 동남아시아를 잃어버린 다음에 일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카미카제와 자폭 잠수함 부대를 대규모 양성을 해서 최후의 항전을 하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전자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카미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개발해서 공격한다고요. 따라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던가 이런 항공모함들이 오면은 중국이 미사일을 막 수백 발을 쏴버린다고. 일종의 카미카제지. 그래서 미사일 공격으로 그 중국의 해군을 괴멸시키려는 게 중국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미국에게 필요한 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을 100%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미사일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미국은 막을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견고한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고맙게도 김정은이가 그걸 다 줬잖아. 응? 그래서 미국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안전하게 작전 수행할 수 있게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중국 분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예요. 왜?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분해해서 해석한 다음에. 왜? 어차피 북한은 그건 못 만들어요. 다 어차피 중국거나 러시아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술을 다 완전히 해독을 하고 방어 시스템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미국의 해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끝장이죠. 코앞까지 왔어. 이번 겨울에 중국의 식량 대란, 외환 부족, 그 다음에 중국의 미사일로 미국의 해군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은 중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근데 과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이번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나라가 반중친미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을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 친중 정치인, 친중 좌파와 친중 우파가 국회의원을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좌파와 우파 논리예요. 친북이냐 반북이냐. 이 논리로만 여러분들이 우파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 우파가 친중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은 내각제 세력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파가 국회의원 수를 많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자들이 친중이면은 지방 분권 내각 들어가고 일단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참정권을 더 부여해주고 그리고 중국에게 유리한 각종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친중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카드로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북한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한다는 가정하에 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끝맺히려고 할 겁니다. 즉 뭐냐? 중국의 문제를 끝맺힌다는 소리는 중국을 완전히 분할해서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전 세계를 쥐락펴라다 국제 코민테론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중국 공산당 세력을 이번에 제거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뿌리까지 뽑아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렇다면은 6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6년. 6년이 남은 거예요. 6년의 기간 동안.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당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에서 반중 친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안 나오면은 미국은 한국과 손절하고 북한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의 일이에요. 따라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해서 이번에 결말을 볼 겁니다. 아주 결말을 이게 중국 끝장을 내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한국이 선거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토수복도 못하고 만주통일도 북한과의 통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남한 주도로. 그 시나리오가 자꾸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중국이 원하는 1대1로 정책을 보십시오. 바닷길과 육지길 모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친미국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제 분쟁이 발생해서 지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1대1로는요,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가 자꾸 그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부라든가 국민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요, 미국은요, 북한과 손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만 있다면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일본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으로 갈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 못합니다. 한반도를 포기하게 되면은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대륙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군사 전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미국은 다 짐을 싸서 북한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북한에 올라가면 북한은 강대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군사가 나감과 동시에 외자가 빠져서 가난한 국가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하에 부자가 된 북한은 나중에 거꾸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은 경제 개발할 때 중국식 그 경제 시스템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의 당간부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다수의 국민이 그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노예식 그 사회주의 체제가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군사 그리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지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이미 제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김 박사 빨갱이라 그랬어요. 빨갱이라 그랬다고. 저 빨갱이라고. 근데 어때요?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때는 플랜 A, B, C, D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우파들 뭐야? 이거잖아, 이거. 앞만 보고 가는 멧돼지. 응? 오로지 방공만이 살 길이다. 아니요? 내가 그런 거야. 아니요? 방공만이 살 길 아닌데요? 김 박사 방공을 반대? 저 새끼 빨갱이, 종북주의자. 광분하죠. 냉전 시대 때의 논리를 지금까지 갖고 가고 있죠. 국제 정세는 물의 흐름과 같아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국제 정세의 흐름의 변화,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한산제주 때 울동모 해전에서 물의 흐름을 이해해서 13척의 배로 일본 배 350척을 무찔러온 것처럼 흐름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변하는 걸 딱 인지를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딱 공격을 하면은 중국이 한국보다 군세력도 크고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거든.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으면. 근데 이 병신 같은 놈들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변하면 변하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중국을 제거하면은 당연히 중국을 통해 들어가던 북한 자금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북한도 제거할 수 있다고.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좌파들은 빨갱이라서 안 하다 치더라도 우파는 왜 안 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맨날 자신들의 그 우파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맨날 비방이나 하죠. 아니, 그럼 대안을 내놓던가. 대안도 없어요. 대안도 없으면서 비난만 해요. 내용 비난이 아니라 인신 공격을 하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저랑 안정권 대표랑 아수라의 가족까지 건드리대. 야, 대단하죠? 이게 우파들의 수준이라니. 그 정도의 패기와 용기면은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을 협박해보지 그래, 가족을. 문재인 너 이따 시험 네 가족들 조져버리겠어 하고. 그 정도와 패기와 용기라면은. 어떻게 일개 유튜버를 전 우파 세력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거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러면 대안은 있어? 내가 하는 반정친미 운동이 실패했을 때 우리나라 우파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마치 조선시대 때 이순신이 잘 나가는 게 질투가 나니까 이순신을 감옥에 보내고 인지들한테 존나게 터진 거와 똑같은 거 논리죠. 의병들 잡아 죽이고. 그쵸? 한심해. 우리나라 조선시대 십선비들이 그대로 부활했나 봅니다. 에? 자신들이 죽을 거란 걸 전혀 감을 못 잡네. 이 개념 없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천지라는 거예요. 천지. 그래서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꿔요. 근데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실험 중에 여러분이 성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얘기했던 유권주의라는 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유권주의 좀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작은 소규모 차원에서는 유권주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요즘 이 유튜버 바닥에서 몽골코인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몽골코인. 아세요? 몽골코인? 모르나? 몽골코인. 아직 안 올라오네. 좀 자막이 늦게 올라오는 건가? 이제 올라와요? 몽골코인.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 유튜브에서 김정민 박사를 거론하면은 조회수도 올라가고 슈퍼챗이 많이 터진다. 그래서 몽골코인이라고 합니다. 몽골코인에는 선투자와 악투자가 있어요. 뭐냐? 저를 칭찬을 해서 버는 몽골코인. 후원금을 많이 받는 케이스가 있고 저를 욕을 해서 돈을 버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 근데 점점 저를 지지하는 쪽이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저를 비난하는 구조는 뭐로 돼 있냐? 맨날 가짜 박사, 그 다음에 소아 성애자, 또 뭐야? 또 이런 걸로만 비난하잖아. 증명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냥 인신공격.
이런 걸로만 했다고.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할 게 그거밖에. 왜? 3달 동안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주구장창. 레파토리 없어? 딴 거? 좀 딴 레파토리 좀 내보내보지. 응? 요즘에 비아그라 안 나오네. 아, 비아그라. 좋은 거지요. 비아그라. 다 좋아. 뭐가 됐든 다 좋아. 하여튼 하는데 그런 거 갖고 나의 이미지를 타격 줄 수 있겠어? 응? 응. 안 된단 말이야.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독자라던가 슈퍼챗이 등병이 올라가다 꺾이기 시작하죠. 왜? 보는 게 지루하거든. 좀 창의력 좀 발휘해봐. 나는 지금도 매주 방송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나를 지지한 사람들은 내 방송을 퍼나르거나 내 방송을 다시 재편집해서 자기 생각처럼 해서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방송이 새로워요. 새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 쪽이 재밌지. 그래서 이 게임은 우리가 이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랑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반몽골이냐 친몽골이냐로 막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난 적 있었죠? 그 중에는 애매한 사람들도 있었고 배신 때렸다 항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땠어요? 제가 얘기한 유권주의가 뭐예요? 저를 배신 때리려 했다가 배신 다시 전향한 사람 뭐 등등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저를 배신 때리고 절로 가려다가 왜 저한테 돌아왔겠어요? 저의 무슨 비아그라를 먹고 왕성한 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무슨 잘생겨서라던가 저의 뭐 도덕성에 반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쏴주는 슈퍼챗과 광고의 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고개 숙여버린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했다고. 그게 유권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유권주의라고. 우리가 비록 세금을 내서 국회의원을 뽑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 세금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하지만 이 자그마한 이 유튜버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쏘는 슈퍼챗과 그 다음에 후원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주고 안 주고로 영향을 직접 끼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야 끊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경제적 타격을 빵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탁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유권주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성공을 봤어요. 이 성공을. 그렇죠? 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다?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반중 친미 안 하는 사람의 후원을 끊어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반중 친미를 강제해버릴 거라고. 에? 친중하는 정치인도 반중 친밀하게 강제하게 만들 거라고. 안 하고는 못 베기게 할 것이다. 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친중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서도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또 방해했죠. 이번에 8.15 때 또 하려고 했더니 방해했잖아. 방해는 카카카카 거리면서 뭐 지가 잘했다 어쩌고 개소리 하는데 아니죠. 나는 친중 정치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반중하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반중 얘기하는 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 그 새끼가 친중이니까. 저는 일반 우파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까지 안 되니까 저는 바로 적진의 한가운데를 들어가서 확 흩어뜨리는 전략을 쓴다고. 제가 친중 정치인 사이에서 포럼에서 제가 발표를 한다고 제가 친중일 것 같아요? 전 반중이야.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게 제 전략이라고. 그 포럼과 그 회의의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행위를 해버린 거지. 똥탕 쳐버린 거야. 똥탕을 그냥 확. 그게 제 전략이라고. 그걸 왜 못하게 방해할까? 1만 명 돌파했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든 여러분들은 감나라 콩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다 전략 갖고 하는 거예요. 기존 우파들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이겨요. 그리고 저는 얘기했지만 빨갱이 국가에서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정서와 생각, 전략을 정말 잘 알아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은 절대 이거 알 수 없어요. 에? 어떻게 할 거야? 빨갱이들의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바로 합기도, 태극권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난 그 공격의 흐름,
물의 흐름과 같은 거죠. 그 흐름을 받아서 그 흐름을 바꿔서 상대방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도와 합기도의 기본 원리거든. 그래서 시진픽이 수적천석을 썼으니까 김 박사가 수적천석을 썼으니까 친중파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의 흐름을 나의 흐름으로 바꿔서 쓴다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파들은 내가 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놔두세요. 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성공을 하고 있잖아. 성공을 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지. 왜 뒷담화에 칼을 꼽으려 합니까? 어? 그 안정권 대표도 공격하대 요즘. 대단하십니다. 동영상까지 내리더라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있는 동영상을 왜 내립니까? 그냥 냅두지, 그것까지는. 꼭 그런 식으로까지 티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예? 참 어른스럽지 못하네. 그쵸?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반중 친미가 무진장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도 또 얘기했으니까 꼭 해주시고, 다음 주 24일 토요일 날 반중 집회 때는 꼭 진짜 10,000명이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그 반중 집회에 10,000명이 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격주로 한댔으니까 그 다음 주 집회가 언제가 되냐면은 9월 7일이 되겠네. 맞죠? 네, 9월 7일. 9월 7일 날 광화문에서 반중 집회할 때는, 그때는 애국가 재창과 그 다음에 국민의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 날 10,000명이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작전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여러분들도 또 모일 거 아닙니까? 어? 동기부여가 돼. 모든 집회는 동기부여가 되게끔 해서 자꾸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제가 협상 조건을 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또? 질라디윌, 개사기꾼. 개 중국 주제에 개사기꾼이라 쓰네. 너 짱깨지? 이런 새끼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용을 갖고 반박을 하라니까. 이런 식의 인신공격은 니네들에게 불리하다니까. 왜냐? 그런 공격은 안 통해요. 이 게임 이론이죠. 게임 이론. 게임 이론에서 일회성 이론에서는 되지만 연속 게임으로 갈 때는 집니다.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쪽수가 적다고 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쪽수가 적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반중 콘서트, 2차 반중 콘서트 했을 때 우리가 좌파 우파 따져서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다고. 우리가 제일 많은 숫자로 왔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저희는 매달 반중 집회 끝나고 나면 결선에서 보고해 버릴 거예요. 얼마 썼는지. 태극기 집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버릴 겁니다. 자, 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모여서 운영해도 이 정도 비용을 썼고 이렇게 했다. 얼마나 저비용으로 우리가 고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반중 콘서트를 하는데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 신뢰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그래서 저희가 다 공개할 거예요. 비용 내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끝까지 가봅시다 하는 거예요. 네. 투명성을 갖고 승부를 걸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아마 많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알차고 효율성 있게 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1차 반중 집회하고 1,000,000원 썼다 그러더라고. 아니요. 우리 1,000,000원 안 썼어요. 240만 원 정도가 썼었어. 그것도 밥값만 140만 원. 우와, 미치는 줄 알았지 내가 진짜. 오마이갓, 이젠 그런 짓 안 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적게 썼어요. 기존 태극기 집회 운영 방식을 바꿔서 아주 효율화시켰거든. 깜짝 놀라버릴 겁니다. 깜짝 놀라버릴 거야. 우리는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수천 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2년 동안 뭐 했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중 친미 집회를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왜냐? 이거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층과는 타협이 안 돼요. 왜? 얽힌 게 많거든. 따라서 우리는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희와 국민이에요. 이 수밖에 없어요. 직거래를 저희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서방 세력,
이렇게 공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가 생각하는 깨끗한 그림과 아름다운 그러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는 게 성과가 있고 그리고 그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요만큼의 비용으로 이만큼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진짜 10,000명, 10만 명을 운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 20대, 30대를 관리자로 집어넣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영속성, 지속 가능하게끔 하려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투명성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반중 집회가 계속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 지속될 수 있게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다음 주에 그 필사즉생 필생즉사 저희 반중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